안녕하세요. 고고 우리들의 이야기의 김현신입니다.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가르며 뛰고 또 뛰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거친 숨을 고르며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리 이웃들. 그들의 건강함이 부럽게 느껴진다고요? 그럼 지금 바로 이어폰을 귀에 꽂고 여러분들도 방송을 청취하며 함께 뛰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하루 운동으로 아침을 맞이한 우리 이웃들을 응원하며 고고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양시에서 생활하는 채문호의 시선에서 세상을 보다. 고양 청년 채문호 이야기.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40대 청년 채문호 씨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떨까요? 고양 청년 채문호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최문호입니다. 요즘이야 초중고등학교 모두 급식이지만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도시락을 싸들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 애들은 도시락 반찬으로 주로 소세지, 돈가스, 고기 등을 싸왔습니다. 그래서 장난으로 남의 반찬이 맛있어 보이면 빼앗아 먹기도 했는데요. 나의 도시락 반찬은 소세지나 돈가스가 아닌 김치, 콩나물, 시금치, 두부 등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반찬은 맛이 없길래 애들이 빼앗아 먹을 염려도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맛이 아닌 건강식으로 반찬을 싸주셨던 것이지요. 솔직히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약이나 보약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건강한 건 학창시절 때 어머니가 싸주신 맛이 없는 건강식 반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비싼 돈 들여가며 한약 먹을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건강식이며 보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양 청년 최문호였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가 싸주신 정성 가득한 도시락이 보약이었더라. 참 좋은 말인데요. 오늘도 스튜디오에 고양 청년 최문호 씨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 주제는 도시락입니다. 갑자기 도시락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동네에서 초등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이 어느 중학교를 갈까 고민을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들 급식이 맛있는 학교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학교 급식이 우리 시대에는 도시락이다 보니 도시락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도시락에 대한 추억 누구나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요. 문호 씨도 도시락과 관련된 추억이 있나요? 저보다는 제 친구의 이야기를 하려는데 친구들과 도시락을 같이 먹다가 한 친구가 얄밉게 친구가 싸온 맛있는 반찬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그 모습을 본 친구는 못 먹게 하려다 결국 반찬통을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리고 도시락 늦게 먹는 학생을 칠판에 이름을 적어서
청소를 시켰던 적도 있는데 늦게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먹는 게 문제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천천히 먹는 게 좋죠. 도시락 먹을 때 도시락을 가장 늦게 먹는 학생을 칠판에 적어 청소시킨다는데 저로서는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알다시피 밥을 먹을 땐 천천히 먹어야 체하지도 않고 소화도 잘 되는데 말입니다. 앞서 글에서도 살짝 이야기해줬지만 문호 씨의 학창 시절 가장 인기 있는 반찬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당연히 돈가스, 소세지, 햄 등이지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비빔밥 만들어 먹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요즘 급식을 먹는 친구들은 우리 도시락 세대가 아니다 보니 이런 점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엄마에 대한 고마움. 도시락 싸는 것도 일이고 반찬 생각하는 것도 일이고 또 그리고 도시락 설거지하는 것도 일이고 요즘 어머니들에게 도시락 싸우라고 하면 아마 다시 못한다고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문호 씨의 학창 시절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도시락을 싸주신 어머님께 그리고 그 시절 자녀들 도시락을 싸느라 고생하신 어머님께 감사의 말씀을 하신다면요. 제가 태어나서 이 나이 때까지 저의 건강을 책임져 준 엄마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건강이 남들보다 아주 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보살펴준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당장 엄마가 다시 도시락을 싸준다고 하여도 저는 아무런 불평 없이 그 도시락을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러니 엄마도 항상 건강하여 오래오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고향 청년 최문호 씨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몸은 노인이지만 마음은 청년인 이 시대의 노청들. 멋진 노청이 되기 위한 소중한 이야기. 멋지다 노청.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시대에 멋진 노청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도 멋지다 노청 자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멋지다 노청.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키오스크,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키오스크, 어떻게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처음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번 배우고 나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 요즘 식당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키오스크가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키오스크는 주로 음식점, 극장, 병원, 은행 등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화면을 손가락으로 누르는 방식으로 사람이 아닌 기계이지요. 이 기계는 왜 등장했을까요? 글쎄요. 사람들의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하고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군요. 자니는 키오스크 잘 사용하시나요? 저도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배우게 됐답니다. 좀 전에 자니가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웠다고 했는데 청취자들에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 앞으로 다가가서 화면에 나오는 버튼을 손으로 터치하여 메뉴를 선택합니다. 메뉴 선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식사 주문을 예로 들면
메뉴 항목을 터치해서 원하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확인하고 추가나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바로 결제를 하면 되나요? 네, 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는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터치해서 결제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키오스크에 보면 많은 버튼들이 있잖아요. 6070 세대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버튼이 있을까요? 보통 홈, 뒤로 가기, 취소, 확인 등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런 버튼들의 기능을 익혀두면 아주 편리하죠. 메뉴가 잘못 선택되었을 때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자니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만약 정말 모르겠거나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모르겠다면 가까운 직원이나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지요. 주변 사람들은 이미 사용법을 알거나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부담 없이 물어보세요. 이 버튼은 무엇인가요? 또는 이 화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저는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은데요. 주변에 물어보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은 아니거든요. 키오스크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낯설어 하지만 사용 방법을 배우고 나면 누구나 잘 할 수 있습니다. 물어보면 더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를 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용기. 우리 노청들이 한 번쯤 발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귓가에 맴도는 음악 한 소절에 담긴 작은 추억을 소환해 봅니다. 홍 작가의 음악 산책. 여러분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을 처음 듣던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이번 코너는 추억의 노래를 선택해서 그 노래로 추억과 기억을 떠올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노래는 산울림의 회상입니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은 얼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 흐느끼고 있네.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났느냐고. 여러분들 곁에는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웃을 때 마주하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슬플 때 마주하면 같이 슬퍼해주기도 하고
힘들 땐 손을 내밀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옆에도 불편함 없이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응원과 용기로 나에게 힘이 되는 이웃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는 가끔 그런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을 잊을 때가 있는데요. 이 시간을 계기로 그분들께 감사의 표현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더 돈독한 사이로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의 소중함을 더 느끼고 의지하고 이끈다면 정말 좋은 세상이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랑이 내 곁에서 없어진다면 그 곁을 다시 채워줄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요. 나와 잘 맞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땐 몇 안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나와 잘 맞는다 하여 곁에 두고 안 맞는다 하여 내 곁을 내주지 않는 행동이 정답이라 할 수도 없고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엄마는 아날로그 시계를 보고 아빠는 전자시계를 본다고 서로 거리를 두나요? 아빠는 수저로 밥을 먹고 엄마는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다고 서로 미워하지 않잖아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동조하고 협동하는 것도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타인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습관이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만큼 나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습관도 타인에게는 불편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불편한 것들을 편하게 받아들여 보려 노력한다면 불편한 마음은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바꾸려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불편함이 있어도 불편한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남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주위가 불편하면 나의 용기 있는 선택으로 불편한 분위기를 없애보자는 거죠.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편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 용기로 이참에 연락이 뜸해져 관계가 서운한 분이 계시다면 불편한 마음을 조금 다독여 먼저 연락을 하셔서 불편한 관계를 돈독한 관계로 다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수십억 지구 인구 중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해줬고 알아줬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소중한 사람을 위해 내가 먼저 용기 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을의 멋스러움 하면 단풍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해마다 단풍 절정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다죠. 이 모든 것이 이상기후 때문인데요. 지난날 환경에 관심 없던 날들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 변화무쌍한 계절을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고 우리들의 이야기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이주환, 최문호, 김철홍, 기술의 이용건, 진행의 김현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